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5월의 첫날 이곳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오늘 전원합의체에 올라온 사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 단 하나만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을 사회부 법조팀 이채원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오후 3시쯤이 됐으니까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재판이 곧 시작이 되는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12명의 재판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오후 3시부터 저희 뒤로 보이는 이 대법원 2층 대법정에 12명의 대법관들이 입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 선고 절차가 개시됩니다. 네. 일단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로 판결문과 별도로 미리 준비한 선고 요지를 낭독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유 요지가 되는 이 사안의 개요나 사실관계 그리고 또 원심 판단과 쟁점들을 먼저 짚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결론, 그러니까 과반이 동의한 다수 의견인 주문으로 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 있거나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붙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또 붙을 수 있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과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적어도 7대5가 나뉠 수 있는 이 결론의 최대치인데요. 주문을 기준으로 다수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후보는 선고기일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전망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12명의 대법관이 오늘 재판을 하기 때문에 6명 대 6명으로 갈리면 찬반 의견이 이제 동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쪽의 의견에 대법관 7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 내용이 결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이 1, 2심과 다르게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는 법리심입니다. 이 따라서 이 법률심에서는 1, 2심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재판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의 이 쟁점 그리고 선고 결과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2심 판단에 있어서 법리 오해가 없는지, 또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서 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그야말로 법률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상고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심, 2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원심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이제 파기환송하는,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한송후 원심이라고 해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재판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기 자판이 거론되는데 이 대법원이 직접 이제 형량까지 정하고 유죄 취지로 선고를 내리는 건데 이미 원심 자체가 무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없어서 재판의 성격상 좀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가 무죄가 확정이라면 재판은 종료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열리는 조기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파기환송으로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선 행보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같은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 어느 쪽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무죄 확정이 된다면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당장 대선 출마를 위한 이 대권 행보에 당장의 걸림돌은 좀 제거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장동 재판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장 대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과연 이 대선 전에 이
재판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어느 정도 법조계의 중론이긴 합니다. 때문에 당장의 피선거권의 박탈은 아니지만 만약에 대선에 승리해서 재판 도중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 재판받고 있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헌법 84조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어떻게 재판 중단을 할 것인지 계속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다른 재판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선거법 사건을 좀 하나씩 짚어보자면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가 된 지는 시간이 꽤 상당히 지났고 네. 선고가 난 것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왔고 지난 3월에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주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1심에서는 유죄 판단,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원직 박탈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1심 판단이 모두 뒤집어져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법원 판단이 더 관심이 가는 이유로 현재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하급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먼저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유죄로 봤는지 좀 쟁점들을 따져보면요. 일단 20대 대선에 앞서서 지난 2021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한 발언과 또 성남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발언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듬해 기소가 됐던 건인데요. 일단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발언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진 조작을 언급하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꾸몄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짓말이고 허위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건 1심 판단이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유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2심 판단은 이마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발언들, 이거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 전체 맥락을 봤을 때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심 판단에 있어서는 김문기 씨 관련에 있어서 모두 무죄로 뒤집은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쟁점인 성남 백현동 용지 협박 발언이죠. 예, 부지 특혜 의혹 관련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검토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고 실제 공무원들이 국토부 협박을 당한 적도 없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유죄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2심에서는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로 받았던 상당한 압박, 그러니까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지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느냐 이 부분인 건데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당시에 선거가 당설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2심 재판부는 만약에 중요 부분이 합치가 된다면 설령 조금이라도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면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런 거짓말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세 번째 판단이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뒤로 보시면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대법원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 보안 수준을 최고 정도로 높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보안에도 철저히 신경 쓰는 모습인데 오늘 재판은 생중계도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소보다 곳곳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또 기동대 인력들이 배치가 되면서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선고 전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언론사 TV, 저희 연합뉴스 TV와 또 대법원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일단 일반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 같은 경우에 언론사들은 재판 시작 전에 좀 일부만 허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어떤 중요 사건인 만큼
전 과정 중계를 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결정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 또 이듬해 이 후보의 경기시장 시절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또 전원합의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두 번째 사건에 이어서 오늘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이제 전원합의체 생중계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선고 시간이 이 선고 요지 내용을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걸로 보여서 선고 시간은 미지수인데 앞서 5년 전 경기시장 시절 이 후보 선거법 사건 때는 한 25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네. 오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약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다음 달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재판 과정을 모두 생중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판 직전까지 들어오는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